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조정을 겪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조정이라기보다는 매물 소화죠.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그 다음 박스권에 도전하면서 요 구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에 있었던 요 박스권의 하단 여기서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반등했다가 요 구간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지지되고 계속 매물을 소화 흡수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든 뭐 상승이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요 천장을 뚫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천장을 뚫어놓기 위해서 요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거 이 박스권에서도 같은 자리에 박스권 하단에 지지받고 반등, 그리고 수차례 매물 소화 시도, 매물을 소화 흡수하고 나서 박스권 상단 돌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박스권 하단. 투자자들의 투심이 결정되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요 구간 물량 소화하고 수차례 돌파 시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매물 소화의 과정이죠. 자, 이게 동반되어야 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박스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구간은 기존의 CRL을 받기 전, 그리고 1차 CRL 정도가 나왔을 때 이 기대감이 요 정도에 있었다. 요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CRL, CMC 문제. 요것이 거의 해소가 됐죠. 이제 12월이면 FDA에서 요구했던 권장 데이터가 쌓이는 날짜가 됩니다. 6일인가 뭐 9일인가 14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2월 초입니다. 초. 그러면 14일 아니겠네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텔레그램 방에 며칠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권장 데이터, 원래 최소 데이터는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그러면 9월에 제출했어도 최소 데이터는 충족할 수 있었는데, HLB랑 항소제약은 확실하게 승인을 받겠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대신 확실하게 승인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권장 데이터 12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일부씩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HLB는 현재 물려있는 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주가를 세력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팔아치워버릴 개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2월을 앞두고 미리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 재료 일정이 다가올 때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놓는 거죠. 이걸 제거하는 주체는 세력입니다. 세력. 물량, 주가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주체. 이 물밑 작업을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감이 반영될 때 개인들이 팔아버리면 세력은 이 물량들을 받아주면서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금이 더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매물 소화, 매물 장악과 동시에 개인들의 투심을 끌어올려 놓고 관심도를 올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적은 자금으로 이렇게 빵빵 터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단기간을 봤을 때 여기 갈색 선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인데 매물이 가장 많이 포진한 자리. 자, 근데 2025년 4월부터 이렇게 11월까지 봤을 때 매물대가 여기 있는 거고, 전체적인 매물대로 보면은 지금 그 매물대 위에 있습니다. 현 주가가. 어느 정도 물량 장악이 됐다는 거죠. 세력들이 평단을 많이 낮췄다. 매집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는 저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저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물 소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 그리고 이평선 241선이 수렴된 자리, 이 자리도 저항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매물 소화, 여기 매물 소화, 이게 동반되어야 다음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12월이 다가오면 자연히 발생할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HLB는 12월 기대감 일정이 예정되어 있죠. 이거 제로 일정이라기보다 뭐 비슷하지만 제로 일정과 기대감 일정은 좀 다릅니다. 기대감 일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영이 되죠. 제로 일정은 언젠지 모르고 변동될 수 있어도 기대감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12월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매도 타점을 찾을 때가 아니라 저점 매수를 찾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쌀 때. 지금 저점의 근거를 찾게 되면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저점 분할 매수가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지금 12월까지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낮은 거고요. 이런 박스권 하단, 이런 데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개미털기의 일종으로 주가가 폭락을 갑자기 뜬금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거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랑 저항은 본래 한 몸이기 때문에. 말을 좀 이상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자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 있는 자리들에선 지금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큰 자리에서는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 저항은 맞고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매물 소화의 개념이 가깝죠. 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기대감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니까. 11월 중순 또는 말쯤에 아마 이 자리를 넘어설 겁니다. 그렇게 해놔야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도 당연히 매물 소화가 필요하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확인할 때, 이때 두 가지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HLB가 가진 재료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편인데 기대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을 전제로 그래서 타점을 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뭐 전량 매수하고 전량 매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신규 진입자는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투자들이 아마 물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물량을 팔고 저점에 사겠다, 이거는 좀 좋지 않고요. 추가 시드머니가 있다면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더하는 그런 대응을 통해서 손실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이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기대감으로 폭등할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딱 이 기대감만 이용하시는 걸 적극 권유드립니다. 왜냐면 판매로 인한 이게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매출로 직결되고 이 매출이 쌓여서 뭐 이렇게 엄청 큰 규모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많이 필요할 겁니다. 라이센스 계약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기대감이라는 것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요 기간 얼마 걸릴지도 모르는데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반영될 때까지. 단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 요런 거 나왔을 때 매출이 높게 찍히면 그때 조금씩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처음 났을 때는 뭐 승인 난 즉시는 뭐 이렇게 폭등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승인 나고 나서 기대감이 소멸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제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딩을 이제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요 기대감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승인 났으니까 뭐 이제 승승장구하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절대. 이 말은 뭡니까? 그런 투자자들 기대감이 소멸되면 바로 이탈한다는 거죠.
그들의 매수세는 끊기고 매수였던 투자자들이 매도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아니 난 승인 나서 더 갈 것 같아. 간암치료제 세계 최고인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부라도 일단 내 주머니에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승인 나면 분명히 회사 잘 되겠지, 시총 얼마 되겠지, 주가 오르겠지 하고 전력 매수 전력 매도 하는 건 도박하시는 거예요. 도박. 자, 전 세계 트레이더들 투자 습관 다 다릅니다. 시드머니 다 다르고요. 국가도 뭐 다르고.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리고 지표 보는 것도 다 다른데 유일하게 보는 게 거래고요. 유일하게 공통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분할 매수 타점, 그리고 분할 매도 타점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근거도 함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월에 이제 리부사라닌 플러스 캄렐레주마 간암치료제 요 권장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권장 데이터. 그리고 이제 HLB 측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공지가 11월 3일날 하나 써 있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 우정바이오 인수 사실 무근인데 이 내용은 우정바이오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밑에 HLB 그룹은 내년 초까지 FDA 간암 재신청과 담간암 신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12월에 권장 데이터 제출하고 초까지니까 뭐 12월부터 시작해서 뭐 1월, 2월 뭐 이렇게 가장 유력한 건 1월이고요. NDA를 신청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담가담 신청도 동반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DA 신청 후에 보통 30일 이내에 1차 결정이 되거든요. 1차. 이때 이 1차 결정에서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권장 데이터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1월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일단 클래스 1의 가능성이 더 높죠. 자, 그러면 길어야 3월. 3월 전까지 확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저는 담가남 요 FDA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 세력 얘네가 기대감을 지들 돈을 써가지고 올립니다. 기대감을 반영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NDA 예를 들어서 클래스 1까지 받았다. 자, 그럼 기대감이 아주 맥시멈까지 차오르겠죠. 자, 근데 얘네는 고점에 팔아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라는 것은 일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간암 치료제의 기대감이 소멸하는 시점이 오는 건데, 자, 요때 담간한 신청으로 기대감이 연장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겁니다. 연출이 무조건 된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요 신청 시기 담간암 신청 시기와 그리고 요 간암 치료제 NDA 일정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요 일정과 간암 치료제와 담간암의 일정이 기가 막히게 딱 맞물리는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면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엑시트 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한다면 그때 세력은 엑시트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받아줘야 될 이 많은 물량을 받아줘야 될 주체가 필요하니까. 원래 급등주들 보면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급등하다가 폭락하는데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잖아요.
요게 개미를 꼬시는 겁니다. 다시 반등하는 것처럼 급반등 보여줘서 여기서 매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매수하는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대감만 좀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과거에도 만약에 우리가 CRL을 받을지는 몰랐지만 과거에도 만약에 기대감만 이용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지켜보다가 이런 자리에서 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었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본 재료보다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것은 한 차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을 통한 급등은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도 등락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벤트 자체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지금 주요 골자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하고 가격 조정이 동반된 이후에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 기대감을 야무지게 활용하려면 분할로라도 일부라도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비중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때가 오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무슨 어떤 근거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제 분할 매수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주가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가, 이것일 텐데 이것의 디테일들 그리고 근거들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HLB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2만원에 샀다가 12만원까지 봤는데요. 다시 3만원까지 내려온 결과를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죠. 11월 13일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는데 11월 13일 2천억에 대한 납입일입니다. 내일 돈이 들어온지 확인을 해야겠죠. 갑자기 변수가 생겼다고 하면 또 폭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 기재를 해놨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 근거, 분할매수 타점, 분할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나 타점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근거가 타당한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봄 지나고 나서 주가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입장과 퇴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장 퇴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